넓은 마당을 품은 아늑한 집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기생충 속 그 호화로운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땅에 내 집 짓기는 누구나 품는 로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독주택 신축을 고민하는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설계비 결정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적인 단독주택의 설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비는 공사비의 5%에서 1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30제곱미터 정도인 주택의 공사비가 약 3억에서 5억이라면 설계비는 약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안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설계비는 적게는 1천만원대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어떤 건축사는 1,500만원 정도의 2달 만에 설계와 인허가를 끝내주겠다고도 하고, 반대로 유명한 건축사에게 의뢰하면 1억원에 1년의 설계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의 차이는 건축사의 경험과 디자인 수준, 투입되는 시간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비만 딱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주는 설계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설계비에는 다양한 업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가치는 당연히 단순한 도면 수십 장 이상입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이 설계비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사실 건축사법 및 관련 규정에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설계비로 책정합니다. 작은 건물일수록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큰 사업일수록 낮아지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비 대비 약 7%에서 8% 이상을 설계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민간주택 시장에서는 건축사가 받는 설계비가 이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건축물 설계비는 공공건축물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 기준대로라면 5천만원을 받아야 할 일을 실제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사비 대비 원래도 비율이 높지 않은데 민간에서는 그마저 더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과도한 경쟁과 인식 부족에 있습니다. 설계비에 공식 가격표가 없다 보니 건축사들끼리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덤핑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는 설계비가 천차만별이니 도대체 부르는 게 값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나 일의 내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민간 건축에서는 보수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수준 높은 건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실한 설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건축주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설계 업무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설계비 산정을 이해하려면 그 돈을 주고 어떤 일들을 맡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설계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종 법규 검토부터 관청과의 조율까지 건축사가 맡아서 처리합니다.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등 건축 기본 설계 도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의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계획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고 구조 계산을 수행합니다. 지진이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기 배선, 조명 계획부터 냉난방, 급배수 등 설비 도면을 작성합니다. 작은 주택이라도 전기, 수도, 난방은 필수이므로 이를 적절히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들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모든 것이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 계약을 할 때 각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복잡한 설비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 드물게 일부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는 위에 열거한 기본 업무 일체를 설계비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결국 설계비는 단순 도면 작성비가 아니라 집 짓기의 종합 컨설팅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설계비를 최대한 아껴보겠다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설계비를 지나치게 깎아서 계약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건축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도면의 상세도가 떨어지고 디테일한 부분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설계비로는 좋은 품질의 설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공사 단계에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 방향 때문에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20에서 30%는 물론 어쩌다가는 배 이상이 더 들게 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싸게 한 설계 때문에 공사비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는 셈입니다. 설계자가 충분한 대가를 못 받고 일하면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있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적자 수준으로 수주한 일이라면 추가 서비스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이는 추후 하자 발생 시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비를 지나치게 아끼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사 협회에서도 민간 건축의 저가 설계비 관행이 부실 시공의 씨앗이 된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내 집 짓는 일을 그런 위험한 일에 맡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의 설계비는 정당하게 책정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건축사의 기본 업무인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 때문에 특별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건축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 요건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을 설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는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설계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흔히들 도면 몇 장 그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채의 집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건축사들은 단독주택 설계에 평균 6개월 내외를 잡고 일합니다. 그동안 건축사는 건축주와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요구사항을 듣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관련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며 관청 인허가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이렇게 긴 과정과 수고가 들기 때문에 설계비가 몇 천만 원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비가 턱없이 적다면 건축사는 이 과정을 단 몇 주 만에 단축해서 대충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뚝딱 그린 도면과 6개월을 깊이 고민해서 만든 도면은 결과물의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맞춤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좋은 설계는 결국 건축주에게 이익입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꿈에 투자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투자하면 공사 과정이 순조롭고 결과물의 품질이 높아져서 오히려 건축주께서 얻는 만족감과 가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설계비를 아껴서 좋지 않은 설계를 선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들거나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워서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집 짓기 예산의 5%에서 10% 정도를 설계에 쓰는 것이지만 그 설계의 좋고 나쁨이 남은 나머지 90%의 공사비를 제대로 쓰이기도 하고 낭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당장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집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설계비를 아깝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사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건축 문화도 발전하고 젊은 건축 인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 나은 건축 서비스로 돌아와 건축주에게 혜택이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책임지는 건축사가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설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평균 비용부터 설계 범위, 시장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정당한 설계비의 중요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단독주택 설계비는 보통 수천만 원 규모이며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내 집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무조건 싼 설계를 찾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설계는 좋은 집을 짓는 출발점입니다. 적절한 설계비를 책정하고 건축사와 신뢰관계를 맺으면 건축사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전한 집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설계비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건축사도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처럼 주택 설계비 어떻게 결정될까에 대한 제 답은 건축주의 꿈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 필요한 만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계비의 절대적 액수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설계비의 가치를 존중해 주신다면 분명 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